저는 이 살아남으려니까 이것저것 발명을 하다 보니까 발명 특허가 출원한 것이 211가지입니다. 국내 특허가 88개고 국제 특허가 67개 이렇게 해서 약 둘 다 합하면 거의 160, 70개 가까이 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취직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가진 건 머리밖에 딱 없어가지고 연구를 자꾸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특허가 많거든요. 근데 지구상에 특허 많은 사람 저보다 많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저는 전문 분야가 없다는 거. 예, 뭐 생활용품에서 시작해서 예, 제가 기계도 많이 개발했습니다. 신개념의 기술. 예, 뭐 공기가 펌프 역할을 하는 피스톤 역할을 하는 예, 공압 펌프. 예, 공기 압력을 이용한 또 물속에 용존산소를 아주 빠르게 예, 투입하는 예, 용존산소 기계를 개발해서 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준 디오 펌프 뭐 그런 기계류. 또 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유기성 자원화 예, 이쪽에 그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그걸 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경기도 시흥시가 1일 100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1일 그게 공사 금액이 1998년도에 자그마치 49억 5천만 원입니다. 예. 5천만 원 부족한 50억인데 그 기술 공모에 많은 대기업이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1인 발명가 박세준이라는 사람이 예,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자원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염분이 있고 또 그 속에 협작물이 많이 있죠. 비닐 조각이라든지 수저라든지 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별해야 되고 예, 또 이거를 발효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나오니까 폐수 처리가 있어야 되고 또 악취가 나오니까 악취를 정화할 수 있는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된 그래서 제가 발명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예술로 말하면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를 제가 단독 혼자 개발해서 기술 공모에 응모해서 1등을 했다. 그리고 제가 기계공학도 안 한 사람이 제가 그걸 설계 시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염분이 해결된 진짜 양질의 퇴비를 개발해서 2001년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제가 한 10년간 관리 운영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생명의 이치를 터득했다. 감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원화의 가장 애로가 악취입니다. 그렇죠? 예. 그 악취를 해결하면서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나 죽은 생명체, 유기물은 예, 바로 부패와 발효로 자원이 되냐, 또 건강하게 사냐, 그것이 부패와 발효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토양에서 악취가 나면 토양이 병든 것입니다. 맞죠? 물이 악취가 나면 물이 병든 것입니다. 사람에게 악취가 나면 바로 사람이 병든 것입니다. 염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악취가 납니다. 예. 그거를 발효로 바꾸면 치료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부패다. 건강은 발효다. 이걸 제가 확정적으로 결정을 지어서 그런 경험담을 책으로 썼습니다. 예, 제가 쓴 책이 발명하고 사업을 하면서 창업하고 하면서 느끼고 여러분들처럼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책에서 없는 이런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노하우, 이걸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책을 한 40권 저게 나열된 게 제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단독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귀중한 시간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는 우선 먼저 건강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생물 과학관인데요. 이게 미생물이 어떻게 해서 자연의 섭리에 미생물이 관여하고 있는지 제가 참 많은 연구를 했어요. 토양에, 물속에, 지렁이 뱃속에, 또 저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 돼지, 소, 닭, 사람, 이 모든 생명체의 그 장내 생태계를 제가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든 그 생명체는 세균의 장난에 의해서 왔다 간다. 윤회를 한다. 그 부패균이 부패시켜서 유기물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유기물을 발효시켜서 그 만들어진 에너지 효소가 식물부터 사람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가 돼서 탄생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든 토양을 쉽게 말하면 탄저병, 역병이 생기는 토양은 매년 탄저병, 역병이 납니다. 그거를 제가 농약을 쓰지 않고 수확량을 배로 늘리는 그런 실험도 많이 했고 실제로 여러 농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 또 돼지, 소, 닭, 병든 돼지, 닭 폐사율이 한 달에 한 50%, 40%가 3%로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축산신문 또 그 양돈 전문지라든지 이런 그 잡지에 월간지에 많이 보도가 돼서 돼 있고 현재 저희 거를 사료를 가지고 많은 농장에서 부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딱 좋아 이 청기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먹고 치료되지 않는 병이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병은 5만 가지라고 합니다. 왜 5만 가지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학을 했는데요. 한문의 숫자가 약 3만 8천 자입니다. 근데 한문을 3만 8천 자를 다 배운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질병이 5만 가지인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거기 1만 가지든 5만 가지든 100만 가지든 상관없어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면역력 약화.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이 온 겁니다. 그 어떤 질병이든지 면역을 높이면 다 치료됩니다. 치료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사업을 16번 창업을 했습니다. 농업부터 27살 때까지 농사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살림으로 소 반마리 값 타고 나와서 그거 가지고 제가 서해
서예 갑니다. 서예가. 한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문하고 서예를 가르치는 학원도 하고. 아, 저기 서예요? 서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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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주 달필입니다. 예. 그림도 5분이면 한 장 그려냅니다. 예. 그래서 젊고 이름이 없으니까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발명으로 달라들어서 이제 이걸 해야 먹고 살까, 저걸 해야 먹고 살까. 이러다 보니까 16가지 사업에 별 사업을, 극과 극을 달리는 사업을 했어요. 뭐, 서비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하다가, 예? 출판업을 하다가, 무슨 환경사업을 하다가, 사료사업을 하다가, 식품사업을 하다가,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사업을 16번 바꿨어요. 바꿨는데, 2001년도 제가 대통령상을 수상할 때는 제 얼굴, KBS 동영상을 보면 지금보다도 나이가 10살 더 많아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때보다도 15년 전보다도 더 젊어져 있고, 예. 그 당시는 부부관계를 하면 2, 3일 동안 정말 찝찝했어요, 건강이. 예? 그리고 서울서 대전까지 운전만 가도, 휴게소에서 한번 쉬어도, 예. 대전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교통순경 없는 곳에서 어디 졸 데가 없나. 한심 잘 데가 없나. 이 피로를 풀 데가 없나. 이렇게 정말 만성 피로 환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당뇨, 고혈압, 무슨 고지혈증, 예? 이런 거 다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치료되고 이렇게 젊어졌거든요. 예. 지금은, 예. 부부관계하고 5분이면 컴퓨터에 앉아서 제가 컴퓨터를 칩니다. 지금 연세도요? 예. 지금 제가 72입니다. 예. 둘인데요. 예. 제가 미국, 호주, 캐나다, 저기 카자흐스탄, 여러 군데 제가 건강강좌를 다니거든요. 예. 끔찍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불치병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젊어져요. 회춘한다. 그럼 면역력이 왜 떨어졌느냐? 왜 면역력이 약화됐느냐? 예. 2가지입니다. 단순 2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첫 번째는 영양실조다. 예? 내가 필요한 영양을 내가 먹었지만 흡수되지 않았거나 먹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흰쌀밥만 먹으면 영양소가 5%밖에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영양실조가 됩니다. 왜? 뇌세포, 간세포, 피부세포, 이 관절세포, 뼈세포가 필요한 영양이 각각 다릅니다. 그거를 흰쌀밥 하나로는 흡수가 안 된다. 또 내가 필요한 영양을 먹었다 하더라도 장에서 부패가 되면 흡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면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건강을 지켜준 게 아니라 독가스가 됐다. 썩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화장실에서 전 국민이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가 내가 먹은 음식이 부패된 것이다. 요것만 유치원부터 노인제까지 가르쳐주면 의료보험 2분의 1 바로 전략됩니다. 정말 발효와 부패를 현대의학이 가르치지 않았고 또 악취가 얼마나 치명적인 독가스인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돼지농장, 닭농장에 하룻밤만 환기가 안 되면 싹 죽습니다. 전부 전멸합니다. 뭐 때문에 죽습니까? 지 똥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목화탄, 메탄, 아민 이런 치명적인 독가스가 생명을 죽인 겁니다. 우리 장에서
여러분들 방귀로 그게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 정도 나오고 전부 다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내 몸에 독가스가, 그러니까, 오염을 시키는 거죠. 예? 가장 첫 번째 많이 시키는 데가 간입니다, 간. 두 번째가 폐입니다. 담배도 안 태우고 좋은 곳에 있는데 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바로 똥가스가, 특히 황화수소, 또 메칠머카탄은 황화수소보다 한 70배 강합니다. 메칠머카탄을 만드는 장내 세균이 많고, 메칠머카탄을 많이 만드는 음식이 뭐냐면 육류입니다. 이걸 많이 먹은 사람이 장내 그런 독가스를 만드는 균이 많으면 바로 간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리고 뇌세포가 바로 깨집니다. 여러분들 간성 혼수라는 거 아시나요? 예, 간에 이상이 있으면 혼수 상태가 됩니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모릅니다. 예, 그 사람을 119에 실려 병원에 가면 대장에 있는 똥을 빼냅니다. 예, 그러면 살아납니다. 바로 똥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면, 예, 그 혼수 상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치명적인 겁니다. 치매 환자 8, 90%가 이빨 없는 사람입니다. 씹지 않고 먹어서 소장에서 발효가 되지 않아서 대장에 가서 36.5도 대장에 가서 푹푹 썩어가지고 똥가스가 뇌세포를 깨서 치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 말아 먹으면 안 되고요. 급식하면 안 됩니다. 정말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필요한 영양이 흡수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예. 음식 가지고만 면역력이 다 오르진 않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은 우리 혈액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천병입니다. 천병. 이 지구상에 물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모든 질병 다 물을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암 환자 첫 번째 식습관 나쁜 것, 물을 안 마신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물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무조건 마시고 따뜻한 물 드셔야 됩니다. 냉수는 내 몸에 들어가서 내가 그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를 예방하고 이러한 체내 효소가 물을 36.5도로 데피는 데 사용돼요. 장작개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엔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꼭 유념하셔서 온수 드시는 것을 일상화하십시오. 그리고 운동 좀 하시고 아침 먹기 전에 또 한 잔 드세요. 예. 그리고 아침 드시고 나서 한 3, 40분 뒤에 이렇게 꾸준히 드시고, 예. 커피 이런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원두커피요? 예. 원두커피도 조금 소량만 드세요. 예, 조금 드세요. 예, 많이 드시는 거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독소를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예? 그 천연 독소는 조금 먹으면 약이 됩니다. 몸에 장내 세균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세균이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내 몸에 면역력이 됩니다. 근데 그게 과하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씀 아시죠? 예.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여기 살균력이 있다고 하는, 예, 식품은, 예,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요. 왜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냐? 예. 장내 세균이 저 커피 때문에 장내 세균이 잠을 못 잡니다. 장내 세균과 나는 바로
한 몸입니다. 한 몸. 장내 세균이 내 생각을 바꿔줍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굉장히 증명된 겁니다. 우리가 세균이 없으면 곧 죽습니다. 장에 세균이 없으면 왜? 내가 먹은 음식이 발효가 안 돼서. 예, 그래서 장내 유익균, 발효균이죠. 유해균은 부패균입니다. 그래서 발효균이 85% 이상이 있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미생물 전공하셨으니까 뭐 두말할 필요 잘 아실 거니까요. 예. 그래서 유익균은 발효균이다. 그러니까 이걸 하시면 되는데 왜 저희 이 그 청인 제가 딱 좋아하는 식품이 왜 좋냐? 내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흡수하도록 강력하게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굉장히 증식을 시켜요. 얘가 얼마나 강자냐? 예.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얘가 다 잡습니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설사를 얘를 먹으면 슈퍼유산균을 먹으면 예. 1시간 이내에 그칩니다. 식중독 또 숙지설사 이런 설사 예. 1시간 만에 그쳐요. 저기 그 전쟁을 시키는 화면이 있습니다. 저거 15분이면 이제 설사세균하고 슈퍼유산균하고 전쟁을 시켜놓고 우리가 고성능 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예. 보면 15분이면 완전히 잡아먹어버려요. 저것만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름을 만드는 균 있죠. 피부를 곪게 하는 거. 잇몸을 굵게 해서 이가 빠지게 만드는 거. 위를 염증을 만드는 거. 대장을 염증을 만드는 거. 항문에 치질을 만드는 균. 전부 다 부패균입니다. 예. 그 고름을 만드는 녹농균. 얘를 3시간이면 완벽히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빨에 염증이 생겼을 때, 치주염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성을 키워서 지금 절대 잡히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는 유익균만 죽어요. 근데 얘를 갖다 붙여놓으면, 얘를 갖다 전쟁을 시키면, 하룻밤에 염증이 싹 사라집니다. 이만큼을 뚱뚱 벗던 사람도 싹 들어가요. 그리고 엉엉 울던 사람도 하룻밤이면 깨끗하게 염증이 없어집니다. 피부든 여성들 생식기든 어디든 관계없이 얘를 갖다가 붙이면 바로 염증이 해소됩니다. 특히 발바닥에 무좀으로 이렇게 갈라지면 굉장히 아프죠, 그죠? 다긋고 아주 그거 쩔뚝거리고 힘들어요. 근데 얘를 꼭꼭 씹어가지고 청인을 꼭꼭 씹어가지고 그 앞에다 딱 갖다 발라놓으면 정확히 염증이 1시간이면 띠가도 모릅니다. 띠가도. 예. 그리고 2, 3일 뒤면 완전히 없어져요. 예. 이런 슈퍼유산균을 제가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세 번째가 운동이라는 거. 예? 운동. 그리고 우리 몸에는요, 염분이 많이 필요해요. 현대 의사들은 저염식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현대 의사들은, 생명의 생자도 모릅니다. 현대 의학은 이 생명체가 장내 균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데, 현대 의학은 장내 생태계를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흡수되는지도 모릅니다. 예. 두 번째, 악취와 악취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패가 뭔지를 모르요. 부패와 발효가 뭔지를 몰라. 모든 생명체는 발효와 부패. 이걸로 윤회가 되는데, 죽고 사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몸에 염분은 굉장히 필요하다. 반드시 혈액의 0.9%가 유지돼야 된다. 예. 저염식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많이 먹으면 자꾸 염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죠? 운동 많이 하면 이 땀으로 빠져나가요. 예? 우리가 그만큼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짜고 맵게 드시라. 예. 만약에 슈퍼유산균을 먹고 정말 음식을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면 염분이 부족한 겁니다. 염분은 곧 염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체가 필요한 모든 이 미네랄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이 세포 작용에 필요한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염식 이거는 질병을 키우는 병입니다. 그 죽염을 많이 드신 분들 말씀드리면 당뇨 죽염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면역력이 와 약화됐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 약한 게 있습니다. 원인이 면역력 약화 두 번째 원인 바로 독소입니다. 독소. 무슨 독소? 화학적 독소입니다. 예. 우리가 제일 늘게 먹는 음식물 속에 집어넣는 썩지 말라고 집어넣는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 예? 유화제, 예. 표백제 같은 경우는 이 한 수저만 먹으면, 한 숟갈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예. 정말 소량만 집어넣어도 색깔이 변하거든요. 예? 아주 미량 가지고. 아무리 미량이지만 몸에가 쌓입니다. 우리 생명체는 수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화학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DNA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현대식품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을 썩지 않게 유통하기 위해서 엄청난 방부제와 착색제, 발색제 이런 걸 집어넣어요. 여러분 여기 24시 편의점에 가서 방부제 안 들어간 식품 한 개만 찾아보세요. 정말 음료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세월이 좋고 의학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질병이 증가합니다. 암이 매년 7.8% 증가하고, 예? 모든 질병이 막 늙기도 놀라갑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 잘못된 식품 정책 때문에 그렇다.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예, 세균이 죽는 건 먹으면 안 돼요. 다만 천연 물질은 조금씩 먹는 건 보약이다. 그래서 한약에 방부제, 초라든지 부자라든지 먹으면 바로 죽는 것이 적당히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원인이 바로 우리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면역을 잃지 않게 노력하시는 것, 절대 가공식품은 드시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오곡밥, 오색 채소, 오색 과일. 예, 색깔마다 영양이 다른 거 아시죠? 예. 이거를 골고루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식에도 포만감이 옵니다. 그때 수저를 놓으면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니라 보약 중 보약이 된다. 더 좋은 보약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음식을 드시면 면역력이 다 올라가서 나의 면역력은 100명의 의사보다도 100만 가지 약보다도 훨씬 위대한 겁니다. 면역력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면역력은 누가 키우나요? 내가 키우는 겁니다. 내가. 예? 의사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예. 여러분 약은 잘 아시겠지만 화학물질입니다. 천연물질의 분자 구조를 화학적으로 모방해 놓은 겁니다. 그 원료는 뭐냐? 바로 예, 석탄과 똑같은 거 있죠. 석유, 골탄과 같습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약을 사시거든 먹으라고 의사가 처방해 주거든 그거를 씹어서 드셔보세요. 씹어서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 가지고 미친 놈 아니고는 먹을 수 없습니다. 혓바닥이 먹지 말라고 생리적으로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먹어서 여러분 치료가 됩니까? 작은 병이 큰 병 됩니다. 병원에 가서 눈에 보이는 탈모, 여드름
이 풍치, 아토피, 건선, 무좀, 눈에 보이는 것도 치료 못합니다. 오로지 병원 가서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웁니다. 왜? 화학물질이, 약이 천연물질이 아니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천연물질로 약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의 RB3가 암에 굉장히 좋은데요. 인삼에서 RB3만 뽑아서 요마치 만들려면 인삼을 얼마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아마 최소한 5kg 써야 될 겁니다. 5kg. 원료 5kg에다 뽑아내는 돈 들어가죠. 그러면 그 가격이 유통이 되겠습니까? 예? 이병철 좀 되면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쯤 되면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화학물질로 만들어 놓으니까 원가가 10원도 안 드는 거예요. 예? 원가가. 그러나 그것은 화학물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건강을 잘 지키는 예, 저를 만나서 그런 기회가 되시고, 예? 예, 또 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생물을 정말 미생물의 중요성을 많이 알려서 예, 예,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셔야 돼요. 지금 의학은 뭡니까? 항생입니다. 항생. 예. 예, 항생이 뭐죠? 생명체를 죽이는 겁니다. 예, 항생제만 항생제가 아닙니다. 방부제도 항생제입니다. 예? 항생제라고 이름 붙였다고 항생제가 아닙니다. 예, 약국에서 파는 약, 세균이 안 죽는 약 하나도 없습니다. 예? 먹기 전에 어항에다 넣어보세요. 물고기 다 죽습니다. 여러분, 화분에다가 내가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넣어보세요. 화분에 있는 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 지구상에 화학물질을 먹고 사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항생의학입니다. 지금 식품도 항생입니다. 지금 농업도 항생농업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병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저는 양생입니다. 양생. 이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미생물 학자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중요성을 널리 알리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잘 연구하시고 미생물의 소우정함을 잘 아신다면 병원에서 치료 못하는 불치병 환자를 전부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만 맞습니까? 자, 동의합니다. 동의하신 분 박수 크게 한번 쳐보세요. 예. 정말 이 지구만 왜 생명체가 있습니까? 왜 별엔 저 다른 생명체가 없습니까? 바로 세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예? 우리 한강에 만약 세균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저 발원지부터 사람이 먹은 똥, 또 농약, 공장에서 쓴 오폐수, 그걸 누가 청소해줘서 우리가 이 한강물에 먹을 수 있고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세균이 그 물을 청소해서 우리를 먹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죽이는 데 해당이 돼가지고, 예? 여러분, 구제역을 왔는데, 구제역에 왜 살균제를 뿌립니까? 바이러스를 잡는 이 지구상에 어떤 바이러스를 잡는 물질은 없습니다. 살균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제역에만 갖다 뿌립니까? 예? 이 잘못된 정책을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말리지 못하면 이 나라에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명감 있게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예? 못 부리게 해야 됩니다. 결사반대해야 됩니다. 결국 토양의 환경이 파괴시켜서 부패금만 득실거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제기 더 번성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토양 세균도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세균 우리가 사는 생활 가운데 유해균은 단 5%도 안 됩니다. 95%가 좋은 겁니다. 손바닥에다가 뭘 찍어가지고 증식해놓고 이게 세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역에 정부가 손을 씻으라고 그래요. 손 소독제를 갖다 놔줘요. 그러면 난 묻고 싶어요. 정부에 과연 손을 씻은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더 잘 붙는지 손을 안 씻은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더 잘 붙는지 시험하고 손을 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토피 환자가 뭐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아토피 환자가? 청결병입니다. 동의하시죠? 깨끗이 씻다 보니까 예? 아토피가 온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균이 다 빠져나가서 방어할 수가 없어서 내 몸에 병이 온 거예요. 나를 키워주는 균을 건강하게 만들면 내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미생물 학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방역 방법, 잘못된 의학을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후손이 없습니다. 정말 나와 공생하는 균을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인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 돼지 농장에 냄새가 나지 않는 돼지 농장에 살균제를 갖다 뿌려보세요. 악취가 확 타납니다. 뭘 의미합니까? 발효균은 죽고 부패균은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이 약을 먹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다음날 화장실에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똥 냄새를 맡아보세요. 훨씬 낙취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장내 발효균은 죽고 부패균은 증가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뭘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게 과학적 증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말이 틀립니까? 악취가 많이 나. 안 나는 것이 많이 나. 그러면 부패균이 많이 증가한 거 아닙니까? 부패균은 유해균, 병원균입니다. 바로 치매를 일으키고 간을 작살나게 만들고 폐를 작살나게 만들고 온몸에 매너로 작용하는 아주 나쁜 치명적인 독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은 지금 잘못된 의학, 잘못된 항생식품, 항생농업, 항생축산, 항생의학, 항생방역 이거로부터 반드시 반대로 양생으로 가야 됩니다. 양생. 좋은 균을 뿌려줘야 됩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 슈퍼유산균을 갖다 뿌리면 악취가 안 납니다. 발효가 잘 돼서 그 유기물을 발효시켜서 토양에 넣으면 탄저병, 역병이 없습니다. 그거를 잘 발효시켜서 산에 넣어가지고 돼지, 소, 닭을 먹이면 항생제 대신에 먹이면 절대 병이 없습니다. 사람한테 먹이면 저처럼 해출합니다.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미생물 학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이 미생물 학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미생물 그 학회가 잘 되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식사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식사는
특이한 식품입니다. 요것이 45g인데요. 여러분 요것만 먹어도 점심이 충분하고요. 제발 오늘 저녁을 먹지 마십시오. 먹어도 조금만 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의 무게를 재보세요. 내가 20대도 이렇게 벌떡 일어났나? 내일 아침에 시험해 보세요. 감기가 하룻밤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 드실 때 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술 드시기 전에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술 맛이 너무 좋아서 술이 해독력이 좋아가지고 술이 너무 술술 들어가서 과음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소주, 맥주, 양주, 꼬량주, 막걸리, 산사춘 다 먹어도 그 이튿날 숙취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무슨 술 먹었지? 말짱합니다. 요 교수님들 저녁에 술 마시고 그 이튿날 학생들 수업 시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드셔도 그 이튿날 말짱하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과한 데는 당할 재주가 없어요. 내 몸이. 결국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망가져. 그래서 반드시 술 드실 때만 드시라. 들고 나서 이튿날 절대 설사하는 사람도 설사 안 하니까 또 숙취가 없으니까 술 먹기 전에는 먹지 마시고 오늘 이거 점심 먹고 오후에 어디 가서 회식 하신다며요? 절대 술 먹지 마세요. 오늘 술이 동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지혜롭게. 미국 여행을 갔다. 인도를 갔다. 해외여행을 가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비행기 피로 많이 오죠? 그 다음에 물 말아가면 설사하죠? 술 많이 먹으면 숙취 오죠? 요걸 가져가면 피로에서 해방되고 설사에서 해방되고 숙취에서 해방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을 갔다 와도 아침에 그 필요가 없어서 오던 날 바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을 하신다든지 여러분 이거를 평생 드셔야 됩니다. 평생. 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모유를 먹을 때는 냄새 없는 황색 캐비를 봅니다. 모유가 장내 유익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모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똥 냄새를 못 느낀다면 바로 뭐 때문에 못 느껴요? 쇠뇌가 돼서 마취가 돼서 이미 면역이 생겨서 자기 똥 냄새 못 맡아요. 그러니까 똥을 찍어서 가까이 좀 이렇게 돼서 이게 썩었는지 발효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이가 있었잖아요. 어이가. 여러분 어이 있어? 어이 대신에 내 손가락을 어이 대신에 쓰란 말이에요. 내 코를. 어이가 옛날에 똥맛을 보고 다 처방을 해줬잖아. 그죠? 여러분은 어이가 없으니까 스스로 어이를 요 손가락으로 대체해서 이 코를 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강의를 하는데요. 꼭 내가 주시시키는 거는 코를 잘 써야 된다. 코. 맞죠? 코가 콧구멍이 두 개야. 왜 콧구멍이 두 개냐? 한 개 고장나도 또 하나 써먹으라고. 경쟁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귀도 두 개야. 눈도 두 개야. 하나 마비가 돼도 살아남으라고 두 개를 만들었어. 이빨을 왜 만들었어요? 이빨을. 씹으라고. 혀를 왜 만들었어요? 혀. 맛을 보라고. 왜 돼지가 병이 없어요? 멧돼지가 왜 병이 없어요? 집돼지는 병이 많고. 씹어먹고 혓바닥으로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천천히 드시는 비법을 알려드리면요. 밥을 떠서 수저로 3분의 1만 떠서 입에 넣고 꼭꼭 씹으면 오곡밥이면 5가지 맛을 낍니다. 5가지 맛을 찾으세요. 그 맛을 느낀 다음에 삼키세요. 그 다음에 반찬 따로. 반찬은 반찬대로 넣고 또 맛을 즐겨요. 이렇게 하면
천천히 먹게 됩니다. 예? 급식 안 합니다. 이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발명가잖아요. 그죠? 발명하다 보니까 별걸 다 발명을 해. 내가 발명한 중에 가장 소중한 발명이 있어. 뭔지 아세요? 우리 마누라를 갖다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 좋은 반찬 있으면 사정없이 야, 이 반찬도 좋지만 이 반찬은 더욱 좋다. 당신 이거 어디가 배웠어? 아,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튿날 다 좋아져. 근데 좋은 거 다 내비찍고 나쁜 거 찍어가지고 뭐 맛이 이래. 그러면 진나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야. 생활 속에.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도 잘하는 걸 딱 집어서 야, 너는 정말 대단해. 딱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원들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윤택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딱 좋아를 10번 하면 반드시 하루 3개 생겨요. 딱 좋은 일이. 절대 그 노래도 슬픈 노래 부르면 어떻게 돼? 뒤져. 슬픈 노래 부르고 빨리 죽는 거 많이 보셨지? 절대 부르면 안 돼. 여섯곡도 눈물 흘리는 게 나왔어? 딱 돌려. 그래서 리모컨이 필요해. 울고 싸고 지지고 붙이는데 빤히 쳐다보고 있어? 그 집에 초상 났어? 초상 났어 안 났어? 내 집에 초상 난 거야? 그걸 왜 쳐다보고 있어? 빨리 돌리라고 리모컨 만들어놨어. 노래 부른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춤춰야 돼. 즐겁게. 그러니까 막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춰야 돼요. 외쳐야 돼. 그런 기회에 잃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거야. 운동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경 중에 무슨 경이 제일 좋아? 금강경 무슨 경 있잖아요. 그죠? 최고 좋은 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간경이야. 순간경. 이 순간을 내가 멋지게 사는 거야. 맞죠? 순간순간을 멋지게 사는 거. 자관, 여러분 전부 다 그 2016년도 금년에는 대박 나시고 또 청인을 만났으니까 건강은 걱정할 거 없으시니까 미생물의 위력을 정말 전국에 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점심 드시고 또 이렇게 그 좋은 강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